우선 알사는 20대와 30대를 타겟으로 하는 유럽 세미 패키지 여행사입니다. 마케팅 제안 이전 상황에 대해 먼저 말씀드리겠습니다. 우선 여행이라고 하면 보통 어떤 게 떠오르실까요? 비행기. 네, 여행에는 보통 설렘, 자유로움, 낭만 이런 좀 긍정적이고 추상적인 키워드들이 떠오르기 마련이지만 소비자가 생각하는 여행에는 몇 가지 중요한 부분이 있습니다. 한정된 시간과 높은 예산으로 기대를 가지고 가는 경험 소비이고, 해외의 경우에는 환율, 치안, 교통 같은 변수도 계속 생각을 해야 합니다. 이러한 내용들과 해외여행 같은 경우에는 동행자와의 조율 등이 겹쳐 긴 구매 여정이 필요한 소비 상품입니다. 저는 제안에 앞서 말씀드렸던 이런 여행을 바라보는 소비자의 관점을 항상 생각하며 준비하였습니다. 우선 국내 해외 여행객은 팬데믹 종료 이후 해마다 증가하고 있는 상황이지만 최근에는 유가 급등과 국제 정세 상황으로 인해 다소 불안정한 모습을 보이고 있으며, 최근에는 동남아, 일본으로의 여행객들이 많아지면서 유럽여행 시장은 줄어들고 있던 상황이었습니다. 해당 시장은 방학, 졸업, 이직 시즌에 2035 여성이 주요 구매 고객층이나 그 외에도 보시는 것처럼 여행 상품 유형별로 구매 시나리오에 따라 전환 가능성이 있는 서브 타겟도 존재하였습니다. 해외여행을 찾는 고객들은 여행 전문 정보 사이트, 여행 상품 구입 채널 등이 가장 많이 활용 중이었고, 이에 따라 이런 세미 패키지 여행사들의 온라인 마케팅의 필요성이 높아지고 있었습니다. 알사의 상품인 2030 유럽 세미 패키지는 자유여행과 패키지 여행의 장점을 결합한 상품으로 성향이 맞는 사람들끼리 팀 단위로 다양한 장점들과 함께 여행을 갈 수 있는 상품입니다. 교통수단, 숙소, 인솔자 등이 제공되며 해외에서의 변수도 어느 정도 예방할 수 있습니다. 특히 알사는 100% 출발 확정, 그리고 패키지 내의 시티택스와 근교 일정 등이 경쟁업체에는 없는 알사만의 특장점이었고, 경쟁업체 중 패키지 가격도 가장 저렴한 편이었습니다. 그런 이점들에도 불구하고 알사는 해당 패키지를 보유한 경쟁업체들 가운데서 중간 정도의 자사 코리량을 가지고 있었는데요. 특히 그래프를 보시면 아시겠지만 해당 시장은 업체들 간 검색량 변동의 폭이 큰 것으로 보아서 마케팅 운영과 시장 상황에 따라서 고객들의 선택이 달라진다고 볼 수 있었고, 단순히 초반 시장 점유율을 놓친 이유가 아닌 알사의 마케팅 개선이 필요한 시점이었습니다. 또한 알사의 검색량은 팬데믹 종료 후 팬데믹 이전 코리량에 근접하였으나 현재는 점차 감소하고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네, 이런 상황에서 유럽 세미 패키지 시장 내에 있는 알사의 점유율 증가가 필요했고, 제안 과정에서 알사의 광고 현황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우선 알사는 네이버 광고를 입찰가도 자주 변경하고 다수의 롱테일 키워드도 운영하고 있었지만, 클릭수가 가장 많은 그룹의 확장 소재가 6개월간 에러 페이지로 설정이 연결이 되어 있는 모습이었습니다. 또한 키워드 순위가 높음에도 확장 소재를 활용하지 않는 키워드가 대부분이었고, 키워드 구분도 제대로 되어 있지 않은 상황이었습니다. 입찰가 변경한 횟수는 많았으나 투자하는 시간에 비해 국제 정세 대응도 늦고 예산만 소진되고 있었습니다. 메타의 경우에는 모든 광고가 머신러닝이 진행되지 않은 상황이었으며 매체 특성을 잘 살리지 못하는 상황이라 개선 여지가 이 부분에서 많이 존재하는 상황이었습니다. 또한 자사가 가지고 있는 패키지에 포함되는 내용, 그리고 저렴한 가격 등의 알사만의 특장점이 제대로 드러나지 않는 소재를 사용하고 있었습니다. 구글 매체의 경우에는 검색 광고와 디맨드 제니, 자사 캠페인끼리 입찰 경쟁 중이었으며, 검색 광고의 경우에는 전부 확장 검색으로 설정되어 비용 지출에 비해 검색 광고로 인한 전환 수는 사실상 없다고 봐도 무방한 노출 상태였습니다. 실적 최대화 피맥스 캠페인은 국가 설정이 되어 있지 않아 해당 캠페인 예산을 한국이 아닌 다른 타겟에게 낭비하고 있었으며, 전반적인 광고 운영이 구글 광고의 매체 특성을 고려하지 않은 광고 설정이 되어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이런 광고 현황을 제안 이전 확인할 수 있었고, 이 점을 개선하고자 매체 운영 개선을 최우선으로 알사에 제안하게 되었습니다. 우선 고관여 업종인 유럽 세미 패키지 시장에서 검색 광고는 구매 의도가 높은 고객을 데려오기에 좋은 매체입니다. 파워링크 상단 노출을 통해서 구매 의도가 있는 고객의 유입을 확대하고, 기존 키워드 분리와 고효율 전환 키워드 입찰가 조정을 통해서 점진적으로 메인 키워드로 확대하는 바텀업 방식의 운영을 제안했습니다. 메타 매체를 통해서는 콘텐츠를 활용한 유입 경로 구축을 하기 위해서 최저가, 그리고 패키지 포함 요소 등의 알사의 특장점을
부각되는 소재를 이용하는 방안도 제안하였습니다. 광고 구조에서는 상품 카테고리, 그리고 목적별, 타겟별 소구 포인트를 분리하여 맞춤형 콘텐츠로 유입하려고 했습니다. 해당 자료처럼 각각 트래픽 캠페인, 그리고 전환 캠페인과의 예산 비중과 캠페인별 세팅안 예시를 제시하였고, 이에 맞춰 상담 유입수 증대를 최종 목표로 한 각 캠페인 목표별 소재 세팅 예시를 함께 제안하였습니다. 그리고 말씀드렸던 R3안의 소구 포인트를 담은 소재를 캠페인별 목적에 따라서 기획하고 제작하는 방안도 함께 제안했습니다. 구글 매체에서는 기존 데이터를 활용하되 전반적인 세팅과 구조 변경을 통한 효율적인 예산 분배를 목표로 하고, 구글에서 디맨드젠 PMX를 통한 유입 확대, 그리고 검색 광고로 이어지는 전환 확대를 목표로 하여 매체 내 퍼널을 구성하는 방안을 제안하였습니다. 또한 이러한 매체 운영 이외에도 일간, 주간, 월간 등의 기간별 맞춤 데이터를 제공하며 해당 내용을 통해 성과 측정과 예산 관리, 그리고 R사의 궁극적인 목표인 상담 유입수 증대에 맞는 전환 지표를 제공하고자 하였습니다. 또한 이제 구글 애널리틱스에서의 체류 시간, 그리고 패키지별 콘텐츠 뷰 등의 내용도 분석하고, 이를 통해 자사의 상황에 맞춘 유저 행동 데이터의 근거를 찾고자 하는 점도 함께 말씀드렸습니다. 또한 수시로 운영 현황에 관한 마케팅 인사이트 제공을 말씀드리면서 정기적으로 주간 비대면 미팅, 월간 대면 미팅을 통해 자주 점검하고 운영하는 방향성도 함께 제안드렸었습니다. 이런 내용들을 토대로 시장 위축에 따른 기회 창출, 그리고 매체 진단을 통한 효율적인 예산 사용, 전반적으로 해당 시장에서의 점유율 탈환을 목표로 제안하였으며, 이런 제안을 통해 현재 광고 집행 중에 있습니다. 그럼 계약 후 광고를 집행하며 지금까지 제가 운영한 내용과 R사의 온라인 마케팅 향후 계획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한 개의 캠페인으로 뭉쳐있던 기존 세팅 내용을 자사명 유럽 여행 패키지 각각 4개의 캠페인 단위로 구분하였고, 각 캠페인 내 광고 그룹 단위에서 메인 세부 키워드, 그리고 모바일과 데스크탑 노출 지면을 나누어 키워드를 분리하였습니다. 이를 구축할 때는 기존 광고했던 집행 데이터를 통해서 3개월 내에 특정 클릭수에 도달한 키워드만 메인으로 설정하였고, 현재는 메인 키워드 위주로 주에서 3, 4회 정도 경과를 직접 모니터링하며 데이터상의 평균 노출 순위, 그리고 실제 노출 화면 및 순위, 확장 소재 노출 여부 등을 확인하고 있습니다. 현재 국제 정세로 인해 전반적인 여행 관련 쿼리량이 많이 줄어들었고, 특히 유럽 여행 관련 쿼리는 3월 대비 약 30%가량 감소한 상황이나 클릭률과 일별 전환수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또한 다양한 상황으로 인한 잦은 예산 변동이 있었는데, 이에 맞춰 상황에 맞춘 입찰 전략을 통해 보다 효율적으로 구조를 개선해 나가고 있습니다. 메타 매체의 경우에는 기존 캠페인의 머신러닝 방향성이 잘못되었다고 판단하고 기존 데이터와 위너 소재를 이용한 신규 전환 캠페인을 재설정하였습니다. 이 결과 세팅 변경 이전 동일 기간 동안 훨씬 감소된 예산으로 2배 이상의 전환 수를 가져올 수 있었습니다. 또한 지금도 신규 소재는 트래픽 캠페인으로 세팅하여서 효율적인 예산 분배를 통해 위너 소재를 선별하고 있고, R사의 특장점을 포함한 소재도 제작해서 제공 중에 있으며 전반적인 소재 방향성 기획도 협업하고 있습니다. 구글 매체에서는 검색 광고 캠페인을 통해 검색 광고 캠페인을 화면의 4개 카테고리로 구분하였고, 그룹별 제외 검색을 통해서 키워드가 겹치지 않도록 설정하였습니다. 데이터가 쌓일수록 키워드 추이를 확인해 가면서 확장 검색, 구문 검색, 일치 검색 상태를 변경해 가면서 지금도 운영을 해가고 있습니다. 구글 디맨드젠은 기존 캠페인을 제외하고 신규 캠페인으로 개설하였고, 그룹 단위에서 기존 데이터를 이용해서 리타게팅, 그리고 경쟁사 방문 유저, 그리고 R사의 웹사이트 방문 유사 고객으로 세분화하여서 목적별로 세팅하였습니다. 또한 실적 최대화 캠페인도 기존 오류가 많았던 캠페인을 배제하고 신규 캠페인을 개설하여 라이브하였습니다. 또한 이 모든 과정에서 매체를 세팅하는 모든 과정에서 공유 시트 내에 R사와의 UTM 규칙을 정한 뒤 캠페인, 그룹, 소재 각 광고별로 세팅하여 광고 유입 경로를 파악하였고, 이 설정을 통해 구글 애널리틱스에서 체류 시간 및 이벤트 발생, 그리고 유입 경로 등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저는 이를 유저 데이터 분석의 근거로 삼고 있고, 예를 들어서 실제 구매 오더가 높은 검색 광고 유입 유저들의 체류 시간에 비해서 메타 같은 배너 광고의 유입 유저들은 체류 시간이 절반도 되지 않는다는 내용도 이를 통해 알 수 있었습니다. 이전 제안했던 내용에서의 데이터 분석 및 리포팅
내용 관련해서 공유 시트 내에 R사와의 데이터 시각화를 구축하였습니다. 우선 일별 로우 데이터를 입력하여서 R사의 인하우스 마케팅 팀에서 데이터를 한눈에 확인할 수 있도록 하였고, 이 데이터를 통해서 일간, 주간, 월간, 매체별 주요 데이터를 포함해서 일산 운영 현황 그리고 이전 기간 대비 통계도 확인할 수 있게 하였고, R사의 마케팅 운영에서 중요한 부분이었던 광고 전환 수와 실제 유입 수를 대조하는 차트도 포함하였습니다. 하지만 여기 한 가지 아직 문제가 있는 점이 광고 전환 수와 실제 상담 유입의 차이가 있었고, 이란 전쟁 상황 이후 이는 더 심화되고 있었습니다. 거기 웹사이트에 보시는 것처럼 웹사이트 내에 배너, 버튼 등이 공간을 많이 차지하고 있어서 미스클릭으로 인한 허수도 추정할 수 있었습니다. R사의 고객 유입 프로세스는 우선 다음과 같았는데요. 광고를 통한 유입, 그 다음에 버튼 클릭을 통한 카카오톡 상담 연결, 이후 상담 문의를 통한 계약. 하지만 이 과정에서 버튼 클릭이 전환으로 설정되어 바로 카카오톡 상담으로 넘어가다 보니 허수가 발생하고 클릭 이후 전환 추적이 불가능하게 되었습니다. 네, 저는 그래서 이러한 점을 개선하고자 전환수와 실제 상담수의 간극을 좁히는 것을 최우선의 목표로 하고 운영하고 있으며, R사의 인하우스 마케팅 팀과 함께 기획하여 신규 랜딩 페이지를 개설하였고, 해당 랜딩 페이지에도 구글 태그와 메타 픽셀을 설치하여 전환 추적이 가능하게 한 뒤 현재는 신규 캠페인으로 테스트 운영 중에 있습니다. 지금까지 말씀드렸던 다음과 같은 내용들을 운영하는 과정에서 초기 기획 및 세팅, 국제 정세와 매체 이슈에 대한 대응 등을 진행하며 이슈 발생 시 선제적으로 대응하며 수시로 인사이트를 제공해 왔습니다. 보시는 것처럼 카카오톡, 그리고 노션, 비대면 미팅 등 상황의 중요도나 긴급도에 맞춰 다방면으로 커뮤니케이션 하면서 이 과정들을 진행해 왔습니다. R사의 온라인 마케팅 향후 계획에 대해 짧게 말씀드리면 다음과 같습니다. 우선 고객 데이터 그리고 랜딩 최적화를 바탕으로 한 추가 유입을 확보하는 운영 고도화, 그리고 국제 정세 및 매체 이슈에 항상 먼저 알아채고 먼저 대응하면서 전환값 데이터와 실제 유입의 차이를 줄이는 최적화 작업을 중심으로 운영할 계획입니다. 네, 한 전문가는 데이터 없는 마케팅은 눈을 감고 운전하는 것과 같다라고 말했습니다. 데이터로 가장 선명하게 목표까지 빠르고 정확하게 신뢰할 수 있는 파트너로 함께하는 마케터가 되겠습니다. 지금까지 광고 퍼포먼스 3본부 5팀 구영 마케터였습니다. 감사합니다. 구독과 좋아요는 컨텐츠 제작에 힘이 됩니다.